자, 모든 무관한 문장은 사실상 1번 보기 앞에는 결국 이 문장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문장을 아주 정확히 해석을 통해서 이미 얘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자 하는구나 라고 주제 정도 자꾸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첫 문장이 주제는 아니어도 거의 첫 문장인 주제와 관련된 확률은 높아요. 알겠죠? 다시 1번 보기 앞쪽까지는 이미 선지로 제공되는 글이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이 지문에 맞단 얘기야. 맞지? 그러면 그 글을 정확히 읽고 가야 돼. 2번.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심 소재가 far from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핏 보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중심 소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커피 얘기를 막 해. 그런데 커피 얘기를 하다 말고 커피의 ingredient, 즉 원두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해석해 보니까 뭐 커피 얘기했으니까 커피의 재료인 뭐 원두 얘기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중심 소재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중심 소재 벗어나는 거 잘 못 잡아내. 지금 여기 내가 이거 지난주 이미 다 수업한 내용이거든? 왜냐면 화목반이 너희보다 한 텀이 짧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토 진도가 지금 월화수 진도하고 똑같거든? 이미 다 이거 했어. 다 한 건데 이거 중심 소재 벗어나거나 아니면 플로우 안 맞거나 요런 유형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답률은 어차피 비슷할 수밖에 없어. 왜? 실력이 되는 애들은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다 맞춰.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떤 문제 갖다 놔도 다 틀리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평균치를 맞춰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 지문들 다 요거 벗어나거나 아니면 3번 말장난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장난하는 선지. 아이러니 유형이라고 합니다. 말장난하는 아이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자, 잘 봐. 로봇 강아지는 로봇 강아지는 없구나. 강아지 로봇 강아지는 말이 안 되잖아. 강아지 로봇은 로봇이냐 강아지냐? 로봇이죠. 로봇이지. 강아지 로봇은 그치? 벌꿀은 꿀이야 벌이야? 꿀이지. 꿀벌은 벌이야 꿀이야? 벌이지.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 로봇에 관련돼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강아지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로봇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약간 중간에 이제 강아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계속 강아지였기 때문에 강아지 얘기를 갑자기 해도 아이들이 별로 인지를 못해. 이상하다고. 이거 말장난치는 문제들 유형들 많거든? 무슨 얘기냐면 집중. 아까 벌꿀은 꿀이야 벌이야? 벌꿀은 꿀이지. 그러면 벌꿀 얘기를 하면 꿀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꿀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벌 얘기하고 있어. 이거 말장난이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대충 단어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이거 뭐 비슷한 얘기겠지. 그래서 아예 말장난하는 선지를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됐지?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무관한 문장은 사실 오답률이 높지 않아. 그리고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여기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시작할게요. 자, 어디까지는 무조건 꼼꼼히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정확히 봐야 되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30초 드릴게. 이 정도도 정확한 번역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분 너무 길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써봐. 지금 또 아이러니부터 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고 요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겠구나. 네, 틀려도 됩니다. 자꾸 해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 해석을 해보면 유럽의 실제 민주주의, 야 이제 이런 것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알려줬어.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는 뭐가 됐다? 발전했어. 그리고 번성했지만 왜? 왕들이 오랜 기간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고 번성했다라는 게 아이러니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아이러니가 중요한 거야?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했지. 똑같은 단어는 의미가 없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거여도 어차피 원래는 얘네가 약해서 그래서 발전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구나, 이런 개념인 거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왕이 약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가 목요일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너희 그거 알아? 음마 파트? 재건한대요? 아니요. 왜, 뭐 음마 파트 있어요? 아니요. 네 명이야? 아니요. 그럼 너 내가 신고한다. 네? 요즘 릴스에 유행하는 거 있는데 본 사람? 좀 모이하더라고. 대치동. 제가 요즘 핸드폰 안 봐가지고 잘. 아 그래? 대치 본 사람 있지? 뭐예요? 대치 뭐예요? 엄마가 애를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애가 빠가여가지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난 릴스. 맞아요. 월에 500씩 투자했는데 망했다면서. 몰라 니네? 오빠 애들은 다 뭐예요? 했는데. 뭐예요 그게? 월에 500씩 막 투자하다가 다 풍비박산. 그거 뭐 약간 좀 자극적인 소지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독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거야. 잘 들어? 나 영상을 보여줄까? 네. 좋아요. 저 지금 찾아보고. 그래야 와닿으려나? 찾아보는데. 그래야 와닿으려나? 뭐 진짜요? 물론 약간 과장된 건 있겠죠. 하지만 그래,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영상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독해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컴쌤 그 동영상 보고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독해적인 관점으로 설명해야 돼. 진짜요? 아니 봐봐, 이거 보여줄게.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우리 엄마 나더라. 자, 은마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요. 처음 이거 릴스는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돌려? 다시 누르면 되나? 아래로 내렸다 위로 올리면 되지. 그럼 다른 순서로 넘어가잖아. 재밌겠지? 우와 지방대도 오빠에 나저 같다니까. 봐. 이유? 본 게 아니에요. 한 엄마가 남편이랑 떨어져서 대치동 왔어요. 은마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요. 녹물 나오고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버텼어요. 근데 교육비요? 월 500이에요. 방학이면 1000 넘었어요. 초중 때는 먹혔어요. 탑반이에요, 선행이에요,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도박에서 처음 딴 사람이 제일 크게 잃거든요. 중등 되니까 애가 무너졌어요. 반항하고 안 하고 관계 깨지고. 그래도 엄마는 사교육으로 눌렀어요. 은퇴 자리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제대로 된 공부 폼 없이 대치동 스타일로 미친 듯이 시키면 타고난 아이들 아니면 다 나가 떨어져요. 결과요? 지방대도 못 갔어요. 아빠는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요.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애한테 풀어요.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혼했어요. 그 사이에 집값은 다 올랐어요. 집이라도 샀으면 대치동 생활이 의미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엄마요?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이 엄마를 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엄마도 문제였죠. 근데 대치동은 그냥 커리큘럼 깔고 돌려요. 공부 폼 안 잡힌 애한테 대치동 스타일 들이부으면요 이렇게 끝나요. 이런 케이스 왜 안 보이냐고요? 실패한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든요. 이건 예전에도 의미 없었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더욱 망하는 길이에요. 자, 봐. 이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 이제 독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야. 잘 봐요. 엄마가 잘못일까, 애가 잘못일까? 둘 다 잘못이라 할수 없잖아. 너 되게 사람을 성선설의 기준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물론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이긴 하겠지. 그리고 실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뭐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아빠도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빠 좀 배웠던 것 같아. 너무 무관심한 거. 잘 들어. 독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야. 애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 단편적인 거 말고. 반항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결국 애가 지방대도 못 갔다라는 결과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그렇다면 커징은 뭐야? 원인은 애가 지방대도 못 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왜 애 때문인 줄 알아? 지방대를 가건 못 가건은 누구의 노력에 달려있어? 애의 노력에 달려있어. 엄마가 지방대를 가거나 아빠가 지방대를 가거나 즉 엄마 아빠 결과를 뭐 할 순 없다? 바꿀 순 없었어. 이해되십니까? 애가 결과를 바꾸거나 애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졌겠지. 그러면 포커스 라인은 누구한테 잡혀? 애한테 잡히는 거기 때문에 독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애가 100% 잘못한 거야. 지금 이해돼요? 알겠어? 이런 게 논리야 얘들아. 그냥 들어보면 아이씨 뭐 애는 하기 싫다는데 엄마가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지원을 했을 뿐이야.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엄마가 잘못이라면 엄마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명제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월 500 투자가 아니라 월 5천 투자하면 결과가 바뀌었나? 아니잖아. 월 500 투자하고 월 5천 투자하고 월 5억을 투자하고 결국 애가 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명제 성립이 안 돼. 알겠어? 마찬가지야. 지금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발전했던 건 누가 약한 거야? 왕이 약한 거야. 그럼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건 누구야? 왕이지. 지금 이해됐어요? 왕이 강했다면 아이러니하지 않게 발전이 덜 됐을 거고 왕이 약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발전했자. 지금 이해되니? 그럼 결국 이 문장 안에서 주체는 누구야? 왕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야? 아, 약하구나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아, 결국엔 약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쌤이 100번 얘기했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할 거야. 약해서 발전했어. 약해서 발전했어. 얘네가 졸라 약했어. 알겠니? 그럼 볼게. 1번. 자, 로마가 망하고 나서 1000년이 넘게 얘네가 능력이 부족했죠. 그치? 왕이 능력이 부족했어. 됐죠? 네, 그러면 뭐가 부족했냐면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얼마나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왕의 능력이 부족했대. 집중. 아까 선지는 뭐가 중요했어? 왕이 부족했다. 왕이 약했다지. 1번 보기 무슨 내용이야? 중심 내용. 왕이 부족했다죠. 무관한 문장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키워드 가지고 계속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되는지가 포인트라고. 그러면 1번은 무관한 문장이 아닐 거야. 왜? 왕이 약했다는 거를 재진술한 거니까. 2번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유럽인들이 뭐 한 거야? 그렇지. 자, 약했던 건 결국 뭐를 통해서 이런 세금에 부과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 즉 가장 놀라운 건 뭐다? 유럽이 왜 약했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뭐였는데 왕이 약했다. 됐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뭐야? 재진술이죠. 그치? 3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을 모아는 사람들, 징수원들, 유럽의 세금 징수원들이 많은 양의 뭐를 모았다? 세입을 거둘 수 있었고 그러므로 사회가 기능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집중. 선지 포인트 뭐다? 왕이 약해. 1번 왕이 약해. 2번 왕이 약해. 3번 세금 부과원들에 대한 내용. 관련 있어 없어? 없지. 정답 몇 번? 3번.
왕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갑자기 세금 징수원들이 왜 나와? 됐어? 이런 게 말장난이라고. 니네 아까 다 어이없어 했어. 아이 선생님, 무슨 로봇 강아지 얘기하다 말고 진짜 강아지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무관한 문장이라고 판단을 못하겠어. 야, 이거 똑같은 유형이야. 지금 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왕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됐어? 그게 포인트라고. 왕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세금 징수원들이 왜 나와? 알겠죠? 그 다음, 자, 잘 들어. 실수 줄이기 연습하셔야 돼. 밑에다가 여기다가 4번 쓰세요. 실수 줄이기. 네, 얘기했지. 시간을 몇 초 투자하더라도 문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너희는 지금 자꾸 그렇게 실수를 줄여버릇하는 걸 습관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어? 네. 자, 실수 줄이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요 기준으로 할게. 자, 3번이 약간 무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다고 치자. 그치? 그렇다면 진짜 3번이 무관하려면 어떤 거? 2번과 4번 문장은 오히려 그렇죠. relate, 관련성이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하다가 뭔가 3번이 정답 같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그냥 3번 고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그렇다면 연결이 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만일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같은 내용이다 또는 연결이 된다? 그럼 100% 3번 정답이겠지, 맞지? 그치?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세금 얘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세금 징수원들 얘기가 왜 나오지? 왕이 약했다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 바로 고르지 말고 4번을 조금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 4번은 유럽인들은 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다. 굉장히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역경과 고난은 윗문장이 뭐를 의미합니까? 왕이 약해서 나라가 잘 안 돌아갔던 거지, 맞지? 그치? 됐니? 그러면 이제 비로소 2번과 4번이 같은 논리구나. 그렇다면 진짜 3번이 정답이겠구나. 요거 체크하는데 5초도 안 걸려. 5초 투자해서 문제 맞추는 게 낫잖아. 그치? 됐죠? 네. 이런 개념이야. 어렵지 않죠? 그쵸? 네. 8번 볼게. 네. 이거 5번 골라서 해야 하는데 이거 5번은 왜 안 돼요? 6번에서 뭐라고요? 저 6번에서 5번 선직으로 드렸는데요. 네. 저 5번도 좀 뭔가 벗어난 것 같다 느껴가지고 이 프로덕션 얘기 아니에요 5번에? 아이, 선직 좋은 질문. 지금 누가 약하다? 결국 통치자, 왕들이 약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중세 시대에는 누가? 중국의 통치자들이. 그치? 됐니? 중국의 통치자들이 누구와 비교해봤을 때 아까 유럽의 통치자와 비교해봤을 때 얘네는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뭐를 이뤄낼 수 있었다? 생산량을 이뤄낼 수 있었다. 얻어낼 수 있었다. 관련성이 있는데요? 약하다. 갑자기 Chinese Imperialist.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야 그렇게 따지면 뭐 유럽 얘기하다 말고 중국 얘기하다 말고 무조건 정답인 거야? 미국 얘기하다 말고 한국 얘기하다 말고 무조건 정답인 거야? 아니잖아. 천천히. 유럽의 왕들이 약해. 근데 중국의 왕들은 유럽의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생산을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건 중국의 왕들은 유럽의 왕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하다는 거야? 강했다는 거잖아. 이거 다시 말하면 그
그만큼 유럽의 왕들이 뭐 했다는 증거? 약해 빠졌다는 증거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알겠니? 이해되세요? 영태쌤 못생겼어. 씨 대치동 하루 종일 한 2시간 걸어보니까 영태쌤보다 잘생긴 사람 100명 봤어.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만큼 영태쌤은 못생겼다라는 얘기잖아. 민조야, 그치? 네. 네? 아니에요. 알겠지? 네. 됐죠? 네. 그리고 얘네가 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했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돈을 벌어올까? 국가를 위해 얼마나 생산을 해줄까? 생산력이 떨어진잖아. 근데 얘네는 생산력이 늘었대잖아. 관련성이 너무너무 있죠. 그치? 자, 좋은 질문인데 이런 거 이제 나오기 딱 좋지. 뭐로 나오기 딱 좋아? 그렇지, 빈칸 나오기 딱 좋지. 그치? 빈칸 나오기 딱 좋지. 여기 뭐 빈칸 뚫으면, 여기 빈칸 이렇게 뚫으면 여기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프로덕션 고를 수 있어야지. 그치? 왜? 대립구조 형성됐잖아. 유럽인들은 어떤 능력이 떨어져? 얘네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거 체크하는 능력이 떨어져. 대립구조였던 중국 애들은 뭐하는 능력이 높겠어? 사람을 괴롭히는 능력이 높아? 대립구조 항상 반대를 했잖아. 유럽 왕들이 뭐가 부족했다고? 생산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대립구조인 중국 왕들은 생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셌다는 거잖아.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빈칸으로 나오면 싹 프로덕션 이런 거 딱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치? 됐죠? 좋은 질문. 자, 8번. 그리고 쌤은 얘들아 너희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너희에게 굉장히 동기부여, 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나는 진짜 믿어요. 못한 애들도 자꾸 잘한다 해주면 조금 잘해. 근데 너무 칭찬은 좀 과도하지 마. 쌤이 여태까지 수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이야 라고 나는 항상 얘기해.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좋은 질문이네 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아까 도대체 뭔 개소리야, 뭐 하나도 해석이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 내용 같은데? 나중에 진짜 틀릴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계속 풀어야 돼. 어떤 아이들은 보면 지문 반도 안 읽고 그냥 대충 찍는 애들이 있어. 실제 내신에서도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냐? 그치? 됐죠? 네. 자, 8번 봅니다. 자, 감각신경은 자, 어떤 특정 감각을 뭐 한다? 그렇지, 조직 안에 자,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특정 조직이 어디 있냐면 맨 밑에 있는데 이 밑에가 뭐를 하는 거냐면 특정한 감각을 포착을 해준대. 됐어요? 됐지? 사람의 신체에서 뭔가 어디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무언가 특별한 감각을 인지하게 해준대. 그럼 집중. 뭐가 중요해? 맨 밑에가 중요하겠니? 특정한 감각이 중요하겠니? 특정한 감각? 아니. 그럼 머리에서 하면 특정한 감각이 일어나? 맨 밑에. 얘기했잖아. 항상 키워드라는 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 키워드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신체의 맨 밑에 부분의 어떤 개념 기관이 특정한 감각을 픽업한대. 그럼 이게 왜 중요해? 이게 만약에 엔딩이 아니라 비기너였으면 센세이션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결정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사람 신체의 맨 밑은 뭐야? 야, 개구리 몰라? 머리, 가슴, 배. 인간은
머리, 가슴, 배, 다리. 그래. 다리잖아, 다리. 다리 중에서도 뭐야? 발. 됐어? 됐지? 아, 그러면 이 지문은 뭐에 어떤 사람의 신체 부위에 관련된 얘기하는구나? 발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서 얘기하는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날카로운 핀과 같은 물건들을 뭐로 밟았을 때, 발로 싹 밟았을 때 당연히 아이코 따끔해 라고 고통으로 인지하겠죠. 그치?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지한 후에 어디로? 뇌로 전달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봐. 센서리부터 브레인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니? 발. 알겠어?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치? 가장 밑에 있는 발. 됐니? 됐죠? 자, 1번 봅니다. 자, 그래서 따끔해, 앓고 아파라, 발로 인지를 했어. 이 감각이 굉장히 불편하는 동안, 그치? 불편하는 반면에 사실 또 어떤 사실이 있냐면 오히려 이 발을 뭐 해주는 메커니즘?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이야. 그치?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 중심 소재로 많이 다루죠. 우리가 어떤 불을 딱 만졌을 때 딱 뜨거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뭐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보호하는 거잖아. 만약에 사람이 어떤 거 뜨거운 거를 이렇게 댔을 때 뜨겁다고 인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손 다 타겠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잖아, 얘들아. 마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어? 이게 바로 인지가 안 가잖아, 감각으로, 뇌로. 마약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네. 나도 안 해봤는데. 알겠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그치? 그러니까 감각 전달이 안 되잖아. 그게 제일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그 드라마나 또는 뭐 어떤 뉴스에서 보면 막 마약하는 애들 막 좀비처럼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에는 무슨 내용이야?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게 누구를 보호해주는 거다? 발을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이래. 만약 발이 진짜 어떤 걸 밟았는데도 따끔하다고 못 느끼면 계속 밟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이게 막 여기까지 막 파고 들겠지. 그럼 막 피가 막 펄펄 나고 막 파상풍 걸리고, 그쵸? 야, 이 새끼야. 뭐 공부하다 느껴졌어? 그건 뭐야? 너 티셔츠에 그 그림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거 누가 뭐? 그러니까 그 얼굴이 고양이야? 고릴라일 거예요. 고릴라야? 자, 그러면 뭐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야? 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됐지? 됐죠? 네. 자, 그럼 다시 말해. 그럼 다시 말해래. 아까 플로우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해라는 건 뭔 내용이야? 발이 오히려 따끔함을 인지하는 게 발을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이다. 그만큼 사람은 맨 밑에 있는 신체 기관부터 감각을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너는 고통에 익숙해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고통을 뭐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한다? 감소한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느낌 오시죠? 무관한 문제 이제 풀 줄 알겠지? 여기까지는 누가 주체야? 발. 여기도 누가 주체야? 발. 근데 여기 누가 주체야? 너. 알겠어? 지금 이해돼? 발. 자꾸 발 얘기가 좀 더럽긴 한데 여긴 발. 여기도 발. 여긴 누구? 너. 발 얘기다 말고 네가 왜 나와? 이해되십니까?
주체가 다르잖아. 발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지. 너의 익숙함, 너의 고통을 피하는 능력, 너에 대한 너의 능력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2번 이상한데? 라고 체크해 보시고 내가 또 뭐라 그랬어? 오답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보라고 했지. 3번 뽑자. 자, 그래서 뇌 안에서 이런 신경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됐니? 근데 이게 뭐를 통제한다? 스피치, 언어를 통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라는 다소 모하지 않은, 예의 바르지 않은 소리를 낼 거래. 그럼 이게 뭐였지? 아까 발이 딱 밟으면 약간 이런 공손하지 않은 낼 거래. 그러면 이게 발이 밟았을 때 사람의 뇌로, 아까 뇌로 트랜스밋 해준다는 거잖아. 그치? 쉽게 얘기하면 발이 딱 밟았을 때 발이 야 뇌야 빨리 소리 질러 아프잖아 빨리 이래 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신경은 뭐부터 출발한다는 내용? 발부터 출발한다는 내용이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보통 3번 고르는 애들 많아. 3번 고르는 애들 많아. 왠 줄 알아? 쌤, 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왜 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뭐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연결시키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그만큼 사람의 신경이 뇌에 전달하는 방식은 발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 발이 소리 내냐? 너희들 내가 그리울 거야 아마 다 내신 가면. 저 쌤 대신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줄 사람 없어. 됐죠? 느낌 오죠 이제? 여기에서 라고 소리 진다라는 건 결국 윗문장에 뭐부터 출발했던, 발부터 출발했던 사람의 센세이션, 감각이 뭐까지 올라간다? 사람의 뇌까지 올라가며, 사람의 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이 그 뇌에 있는 시그널을 뭘로 릴리즈 한다는 거야? 스피크, 말로 릴리즈 한다는 거잖아. 알겠지? 이 정도는 알잖아. 예를 들어 내가 얘는 좀 싫어. 근데 얘가 날 부탁을 했어. 근데 난 거절하고 싶어. 라고 내가 인지하는 건 뇌에서 야 거절해. 꺼져. 이거잖아. 이해되죠? 거절하다 영어로 뭐야? 리젝트. 또 오늘 나왔는데 디프라이브였나? 그건 빼앗다란 뜻이고. 있었는데. 똑같이 리로 시작해. 뭐였지? 리퓨즈죠. 맞다. 됐죠? 단어 열심히 외워라.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발에 관련된 얘기구나. 얘는 지금 뭐야? 주체가 누구야? 발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잖아. 그치? 네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됐죠? 자, 그 다음 9번만 하고 쉴게. 9번도 마찬가지죠. 야, 9번은 니네가 해봐라. 니네가 아까처럼 키워드가 뭐고 그 다음 여기는 이 키워드가 또 있구나.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여기는 또 이 키워드가 있구나. 좀 밑줄 같은 거 좀 쳐봐요. 1분 드릴게요. 자꾸 해볼 줄 알아야 돼.
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냐?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과 과연? 아우 얘네 이거 아직도 이런 거 못 찾으면 어떡해? 큰일 났네. 아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됐어? 됐니? 즉 이런 것들이 뭐를 빠르게 변화시켰냐면 모델을 변화시켰는데 어디에 얘와 얘를 변화를 시켰대. 트러스터빌리티는 쉬운 단어로 뭐죠? 서비스 됐지? 되셨죠? 즉 여기는 중심 소재가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지. 뭐 때문에? 그래 이걸로 잡아도 돼. 이것 때문에 서비스가 발전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뭐를 만들었다? 별표 쇽. 잘 들어요. 자 경쟁인데 그치? 경쟁일까 경쟁력일까? 아 그거 알죠? 경쟁력은 경쟁하는 거 아니야. 알죠? 경쟁력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야. 스페셜 어빌리티고 경쟁하다가 진짜 둘이 에이 이거고 경쟁력은 경쟁하는 게 아니야. 아 경쟁력이 뛰어나군요. 얘가 뭐 맨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가 잘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경쟁과 경쟁력을 우리가 정확히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얘는 경쟁이야. 알겠어? 됐죠? 됐니? 그럼 경쟁은 동사로 뭐야? compete지. 경쟁력은 뭘까? 경쟁력 있는. 알겠어? 이게 경쟁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special capacity 됐지? 즉 경쟁한다라는 건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일 뿐이고 경쟁력은 굉장히 스페셜한 캐퍼시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형태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뭐를 부추긴다?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부추긴데 그 결과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뭐를 변화시킨다? 소비자의 경험을 변화를 시킨대. 너희 간단한 배경상식 서로 막 경쟁해. 그래서 결국엔 누구에겐 입장이야? 커스텀에게는 입장이야. 이게 뭐죠? 무슨 효과죠? 분명히 옛날에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이펙트죠? 다시 컴퍼니들끼리 막 경쟁해. 근데 컴퍼니들은 딱히 그런 게 베네핏이 없고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져. 서로 가격 낮추려고요. 가격을 낮추려고? 이게 뭐지? 이게 제로섬이야. 알겠어요? 이게 제로섬이라고. 총계는 똑같다. A랑 B랑 막 서로 경쟁을 했어. A가 막 재료값을 줄이는 대신 막 되게 좋은 음식 그 재료를 막 써가면서 막 해. 야, 니 제로섬 모르니? 아니 이거 이렇게 배경사식 딸려서 어떻게 해? 빨리 설명할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걸 막 대학교 전공 지식만큼 요구하진 않아. 모의고사에서.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아는 개념이 지문에 나오면 자신감이 없죠. 영어는 기세라고 했잖아. 뭔가 이거 나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못 맞출 문제도 맞추게 되는 거지. 그렇지? 빨리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제로섬 뭐야? 컴퍼니 입장에서는 the same. 총량 똑같죠? 누구 입장에서? 커스터머 입장은 benefit. 이게 제로섬. 됐어? 그림으로 설명할게. 원래 빵집 얘기야 얘들아. A와 B가 1,000원으로 팔던 빵집을 원래 재료값이 300원이었어. 써. 나중에 이거 모국에서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얼마의 이득? 700원의 이득이지. 근데 A가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료값으로 얼마를 썼다? 가격은 똑같지만 500원을 썼어. 그렇다면 얘네는 얼마 이득이야? 700원이 아니라 500원 이득이지. 그치? 물론 단기간 short term은 괜찮지. 왜? 이쪽 B에서 손님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B쪽에서 봤을 때 쟤네 상도에 어긋내네? 그러면 우리도 재료값을 늘려서 하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 경제용어로 잠정적 고객이라 그래. 우리나라말 쉽게 얘기하면 의리. 그러니까 원래 B빵집에 가던 애들이 여기가 재료가 좋아진 걸 보고 가격이 똑같은데 야 저기는 막 케이크 위에 막 샤인머스켓 막 한 10개 올려주더라. 야 그럼 우리 저 케이크를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B빵집 사장이 야씨 이러다 우리 손님 다 뺏기겠다.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멜론을 올리자. 해서 재료값을 손해보면서 멜론을 올렸어. 그러니까 또 A로 갔던 잠정적 고객들이 이제 로열티 때문에 야 나는 원래 B빵집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샤인머스켓 줘가지고 일로 왔는데 야 알고 보니까 저기 멜론 준대. 그럼 다시 저기로 가자. 야 멜론이면 좋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로 가. 즉 고객들은 100명 갔다가 다시 100명 왔어. 늘지 않았어. 총계는 똑같아. 하지만 얘네는 보다 손해져. 왜? 재료값만 올라갔잖아. 누구는 이득이야? 커스터머는 이득이지. 똑같은 비용을 내는데 얘네는 샤인머스켓과 멜론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니? 즉 컴퍼니 입장에서는 손해 또는 the same.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 이게 제로섬이야. 알겠어? 합쳐도 빵 된다고. 제로 썸. 아 제로섬. 그래도 제로섬. 합쳐도 빵 된다고. 썸이 합치는 거잖아. 아, 썸 탄다 그 썸 말고 이 새끼야. 그거 생각했지. 아닙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인비저블 핸드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 보이지 않는 소. 뭐야 무슨 개념이야? 경제에서는 알아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뭐 시장 경제가 뭐 나라에서 뭐 컨트롤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아니야. 인비저블 핸드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체 자유시장 뭔 이체?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뭐냐고. 자유시장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겠죠. 전부가 개입하지 않고 아니라니까. 가장 쉽게 설명해 줄게. 인비저블 핸드라는 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은 뭐야? 셀프 의도는 없었지만 other에게 benefit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얘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재료값을 올리는 걸로 인해 누군 이득이었어? 커스터머는 이득이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본인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other이 benefit을 보는 걸 invisible hand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영태가 치킨집을 차렸어. 그럼 내가 치킨집을 차렸던 의도는 뭐겠어? 나를 위한 의도였겠지, 맞지? 근데 치킨집을 차리니까 누가 필요해? 손님. 그래 손님. 알바가 필요하겠지, 맞지? 그래서 약간 놀고 있는 민주를 내가 알바생으로 썼어. 그러면 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일자리 창출이 된 거지, 그치? 또 치킨을 같이 만들어고 또 배달도 해야 돼. 그래서 또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있는 지훈이에게 배달을 시켰어. 그럼 얘는 뭐야? 또 뭐가 창출된 거야? 일자리가 창출된 거지. 근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내가 처음에 치킨집 차리려고 했던 의도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민주와 지훈이가 지금 3년째 백수처럼 쳐놀고 있으니 얘네에게 일자리를 줘야겠다. 용돈이라도 알바 시켜가지고 용돈을 줘야겠다라고 내가 치킨집 차리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내 말 이해돼? 대한민국에 치킨집을 차린 사람들이 배민을 먹여 살려야겠다. 대한민국에 45만 명 알바생들을 구제해야겠다라는 의도로 하진 않잖아. 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지. 이해되세요? 그 얘기라고. 알겠어?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타인들의 베네핏이 높아지는 게 인비저블 핸드야. 그럼 반대로 모두 인비저블 핸드야. 그래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경제 시제가 그 얘기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네거티브 이펙트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사가 망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더 이상 적자할 수 없어. 나 이러다가 진짜 나 그지 되겠어. 남은 아파트마저 날리겠어. 그래서 내가 영화사를 폐업해. 그럼 영화사를 폐업했다라는 건 나 때문에 폐업한 거지만 영화사가 폐업한과 동시에 그 영화사와 연결돼 있던 뭐 마케팅, 광고업계라든지 이미 주문을 받아서 선주문을 나갔던 뭐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스톱되잖아.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내가 저 패키지 업체, 저 광고 업체, 저 전단지 업체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쟤네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의도로 영화사를 망한 건 아니잖아. 영화사에 접은 건 아니잖아. 맞지? 지금 이해돼? 나 때문에 접은 거잖아. 내가 이거 더 이상 적자가 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또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네거티브 효과를 받은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야. 알겠어? 의도하고는 다르게 타인들이 이익을 얻거나 의도하고는 다르게 타인들이 손해를 얻거나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알겠지? 됐죠?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다?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비스 업계에서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겐 이득이야? 소비자들에겐 이득이래.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경험 그리고 편안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뭐를 이끌어? 만족을 이끌며 결국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에 관련돼서 뭐를 보인다? 충성을 보이게 되죠.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이런 기술이 어디에? 여행 분야에서 대표되는 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거 봤을 때 3번 고른 친구들 많아. 왜? 서비스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얘기하지? 아까 기억나? 왜 갑자기 중국 얘기하지? 중심 소재는 변하지 않았어. 중국이 뭐 했어? 유럽인들이 약했지만 생산이 약했지만 얘네 생산이 강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왜 갑자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얘기가 나오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뭔데? 이게 서비스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IT 이것 때문에 만든 서비스잖아. 지금 이해되지? 그러면 결국 얘네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쇽 그치? 됐죠? 자, 그 다음 잘 봐. 이제 플로우 싸움이야. 순서 때 배웠지? 플로우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however, 됐지?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 문장 1번과 2번과 3번 문장까지는 긍정의 플로우야 부정의 플로우야? 긍정의 플로우였죠. 맞지? 이해돼? 다 커스터머들이 지금 뭐를 받았다는 거야? 다 만족감을 얻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4번 봅니다. 자, 이런 경쟁을 부추기는 게 꼭 뭐는 아니다. 그렇지. 그런 손님 서비스의 퀄리티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없대. 그러면 이걸 프로모팅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네거티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지티브였어요. 플로우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역접이 필요한데 역접의 접속사가 없네요. 됐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 4번이 플로우가 안 맞는데? 집중. 플로우가 안 맞는 것도 무관한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정답이면 이거 오실 거야. 이게 정답이면 5번 말은 다시 무슨 플로우가 돼야 돼? 긍정이 돼야지. 긍정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이런 투어리스트들이 모바일 접근을 통해서 뭐를 이런 거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한 뭐를 만들어낸다? 관심과 이익을 만들어낸다. 좋은 얘기네. 그치? 아시겠죠? 이건 플로우 싸움이었지. 서비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세 지문 해봤는데 이게 뭐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답률이 반이 넘었어요.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니? 키워드 주의하시고 알겠죠? 네 10분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